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재미있는 책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코로나 규제도 많이 이렇게 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 외출도 자주 하시고 또 각종 모임에 나가셔서 많은 분들도 만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실버대학 재밌는 책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어떤 순서인지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토핑 질문, 상상 질문으로 책을 꾸며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질문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드린 질문 중에서 이 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셨나요? 네, 찾아보셨다고요? 네. 그 영상을 천천히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그림, 나무 뒤에 소년과 소년의 여자친구의 다리가 보입니다. 얼굴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다 찾아보신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토핑 질문, 상상 질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다른 이 작가님 셸 실버스타인의 다른 작품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런 동화책도 많이 쓰셨지만 또 시도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 중에서 오늘 저희 재밌는 책 이야기와 좀 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라서 제가 한번 어르신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뒤에 화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이 흐르면, 쉘 실버스타인. 소년들이여, 너희들 속에는 자신의 때가 오길 꿈꾸며 잠자고 있는 한 노인이 있다. 소년들이여, 너희들 속에는 느린 춤을 출 때를 기다리며 졸고 있는 한 노파가 있단다. 그러므로 마음껏 놀고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뛰어라. 너희들 속에 노인네들이 잠에서 깨어서 나오기 전에. 네. 참,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막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부모님 간섭 안 받고, 선생님들 간섭 안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철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어린아이들의 어떤 맛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그런,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마치 이 시에서, 그래, 너희들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마음껏 놀고,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뛰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나 이제 잠에서 깨어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점점 잠에서 깨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시인 것 같아요. 근데요, 어르신들, 제가 사실은 이 시보다는 이 시 뒤에 나오는 노인과 소년의 대화 내용을
사실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시를 먼저 어르신들에게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그 어르신, 그 노인과 소년의 대화를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소년이 되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야,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거라. 세월이 흐르면 자신의 때가 오길 꿈꾸며 네 속에 잠자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렴. 그때 소년이 말합니다. 제 안에 노인이 산다고요? 믿기지 않아요. 전 이렇게 팔팔한걸요? 100m도 18초에 뛸 수 있고요. 이도 이렇게 튼튼해요. 그렇지. 넌 아직 어리고 뼈도 튼튼하겠지.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돼.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기도 하거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된다뇨. 정말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하하.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지, 생각의 힘. 그 상상력이 사라지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다. 또 그 반대로 상상력을 계속 키운다면, 생각을 계속한다면 노인이라도 결코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사실은 제가 이 대화 내용 때문에 아까 그 시도 읽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어르신들? 더 이상 생각하는 힘이 없고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그거는 노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글과 이 시와 대화를 통해서 이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상상력 안에 기쁨, 소망, 희망, 사랑, 행복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자, 이제 제가 이 시와 대화를 어르신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을 조금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재미있는 책 이야기는 바로 이 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상상 질문, 토핑 질문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르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 코너하고 너무 딱 맞는 그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어르신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지음.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이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에겐 돈이 없어.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나가 팔려무나. 그러면 돈이 생길 게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않아.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있어야겠고 아이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내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려무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뭇가지들을 베어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놀자.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안 좋아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이제 그저 늙은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끝. 네, 영상 잘 보셨죠? 언제 봐도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단계 토핑 질문을 해보실 텐데요. 역시 아직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질문도 듣고 싶지만 또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어르신들도 질문을 한두 가지는 이미 만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질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저의 상상 질문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상상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자, 1.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무가 가지를 주지 않고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2. 소년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에 돌아오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게 뿌리도 뽑아 달라고 한다면 나무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뿌리로 소년은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책을 통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지시는지요? 네, 이렇게 저는 일단은 세 가지 상상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상상 질문한 것도 다음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만든 또 답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질문 한번 쭉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다 보셨죠? 자, 정답 보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정답이 사실 빈칸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답을 상상 답을 넣고 싶어서였고요. 두 번째는 답을 쓰기에는 좀 칸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또 빈 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로써 이 답을 또 어르신들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다른 의견 있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자, 1번,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무 가지를 이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했겠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소년이 그랬을 나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얘야, 내 가지를 주면 나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내가 더 많이 열려놨으니까 이 사과를 다시 따가렴. 그때처럼, 용돈만 쓰지 말고, 이번에는
사과로 잼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 다른 나무나 재료를 사서 집을 짓는 건 어떻겠니? 네. 소년도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잼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서 판다면 큰 돈이 남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대답은 어떠신지요? 네. 자, 두 번째. 소년이 그 뿌리도 이제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여행에 돌아와서. 근데 이제 나무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내 뿌리까지 뽑아가. 왜냐하면 이 나무는 소년과 늘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까지 뽑아가면 소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나무가 흔쾌히 승낙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아까 가지를 주지 않은 것처럼 뿌리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여태까지 너에게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었어. 그렇지만 이 뿌리 그루터기는 줄 수 없단다. 왜냐하면 이 그루터기는 이 숲속 친구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몇 년 후에 여기서 새싹이 돋아나서 다시 또 몇 년 후에 가지가 돋고 줄기가 나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그루터기 뿌리는 줄 수가 없어. 네. 그러면서 어떤 나무가 만약에 그때 내가 다시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 후손들까지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의 열매로. 네, 이렇게 아마 소년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도 나무의 지혜에 감탄을 해서 뿌리를 뽑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네. 정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그루터기를 뽑아갔으면 과연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가구? 아니면 식탁? 네, 저의 상상의 대답은요.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뿌리가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스드 칠하고 해서 분재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소년도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보면서 장식을 해서 함께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저희가 상상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을 통해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요.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1순위로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항상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계시는데요. 생각나고 또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저희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이 책이 왜 생각나냐고요? 왜냐하면 저희 자식들이 아직 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키우면서 이 책을 대할 때 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네, 어르신들도 그러신가요? 아, 그리고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예수님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너무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정말 빨래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진짜 너무너무 정말 희생적으로 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지금 성함도 제가 다 생각이 나요. 참 그분이 너무 또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참 여러 분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참 이 책 한 권으로 이런 짧은 글 하나로 여러 분들의 그 감사한 마음, 감사하고 고마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생각되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앤드류 카네기가 행복의 비결은 포기에 있다라고 한 그 말이 더욱더 이 시간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토핑 질문으로 어르신들과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 감사한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마음을 말로써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아니면 좀 말씀하시기가 쑥스러우시더라고요. 아, 네. 그럼 저도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또 선생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네. 이 마음이 다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도 오늘 정말 저에게 있어서도 오늘 시간이 그런 귀한 그 감사의 마음과 행복의 마음과 이런 또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책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